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이제 매크로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외국인들 돌아와야 되고 오늘 아시아 증시 보세요. 다 맞아요. 빨간불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만 비실비실대다가 종가상으로 그것도 안 올려주겠다고 마이너스 나는 거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희가? 반도체 수출 지표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어느 때보다 좋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저는 중국의 위협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반도체가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계셨죠? 자, 다녀오셨습니까? 한 주 빠졌다고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맞아주십니까? 누구세요? 아, 참. 오늘 시장이 막 이렇게 확 올라줬으면 제가 조금 더 넉살스럽게 장난치면서 했을 텐데, 아, 오늘 참 맥 빠지는 시장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일찍 시작했네요. 이런 장에서 예.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아, 왜요? 인도 탐방기나 좀 알려주시죠. 쉽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투자를 해도 될 국가인가? 뭐 이런 것부터. 아. 예. 이렇게 진지하게 갑자기 원샷까지 받아주시면. 지금 시간 분량 채워야 아니, 돼요. 뭐, 분량. 인도야, 워낙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 근데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인프라 건설 엄청 많이 해요. 아. 특히 뭐 대교나 아니면 지하화나 예. 이런 인프라 건설 현장이 다 있어요, 그냥. 도시를 가도. 오. 그거 보면서, 야, 확실히 생동하는 나라는 다르구나. 인프라 그러니까 차도 인도 다 만들다 보니까 인도. 네. 죄송합니다. 예. 방송 중이었네요. 예. 오늘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짜 맥 빠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맥 빠지는 아, 그러게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는 활발하게 재정 투자라도 열심히 하는데 네. 우리는 뭐 돈을 쓰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내수도 힘들고 수출도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외로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2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고 그 후 폭풍이 아직도 좀 시장에는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안 계시는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 금요일날 큰 폭으로 흔들렸고 네네.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는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네. 오후에 그걸 뭐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밀어버리는 지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었고 특히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휴장 이후에 뭐 또 최고치 흐름 네. 가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네, 연중 최고치 가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원래 최저점 부분 너무 이제 이게 디커플링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맥 빠지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기관 외국인 업종별 여기 매수 강도에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그나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업종이 고점 대비해서는 작게는 30%, 많게는 한 40% 이상씩 빠진 종목들이 많았는데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그래도 기술적 반등에 오늘 좀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는데 알테오젠 시가총액 지금 거의 1위잖아요. 네. 1위인데 오늘 꽤 그래도 상승폭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지수가 플러스로 돌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인 것 같고 그나마 최근에 괜찮은 쪽은 소프트웨어는 뭐 계속 요즘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 미국도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제 강한 상황인데 국내에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게임 쪽 여기에 이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예전에 우리 카카오는 전 국민들의 거의 국민주 같은 느낌인 적이 있었죠. 예.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네이버가 이제 많이 올라왔고 네이버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약간 키 맞추기를 하는 오늘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카카오페이까지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업종 그다음에 뭐 게임 업종이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이 반등이 나왔고 여전히 많이 올랐던 업종들 쪽에서는 이 한 번씩 매물 폭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선택이 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이 양매도에 이렇게 잡히는 모습인데
요즘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질 때 빠지는 이유를 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연말에 물량 좀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방산도 그랬고요, 그죠? 지난주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폭탄을 맞는데 조선이 오늘은 또 양매도가 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조선이 내년도 이제 증익 섹터고 최근에 뭐 미국의 이 가스, 천연가스, LNG 관련된 부분으로 수혜액 섹터다라는 이야기를 뭐 이 시간에도 나눠 드렸는데 여기도 비켜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은 좀 급락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 낙폭 과대했던 그리고 나름 이제 좀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있는 담배, 통신, 그다음에 오리온이 가격 인상을 좀 했습니다. 네, 과자들이라든지 뭐 그래서 식품, 음료, 삼양식품도 숫자 잘 나왔고 수출 데이터 뭐 그들 업종들 위주로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그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전체 지수라든지 시장을 뭐 이렇게 들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그러한 하루였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 위로 올라갔고 지금 하락하는 종목 개수들 보면 상승하는 종목 개수보다 한 3배 이상은 차이가 나는데 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수의 하락폭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대형주들 시총상위 몇 개 종목들만 급등을 해버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떨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이거 포트폴리오 짜기 난이도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돼버리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려아연이 네, 발음이 안 되네요. 고려아연. 고려아연 빼고 나면은 오늘 더 밀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얘기 드렸었거든요. 우리 이진우 소장님하고 월요일날 네, 2480 네, 시사 매거진 2480 네. 여기를 지수거든요. 여기 예. 2580인가요? 원래는 2580. 아, 예, 예. 2480선을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또는 안착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뀌게 되면 이거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도는 아침에 잠깐 하고 빠이빠이 그냥 네. 쭉 밀리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제가 아직도 국장하니? 이런 얘기. 네. 네. 주말에 또 보다 보니까 다들 또 날씨도 좀 그래 추운데 다 집에 뭐 아니면 어디 사무실을 출근해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는데요? 코인 하고 있어요. 음, 야, 내가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 리플 뭐 도지 다 출동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안에 이 느낌이 제일 크죠. 한국 국장에 대해서는. 네, 네. 근데 이걸 아까도 센터장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셨겠지만 뭐가 돌릴까? 물론 2480, 뭐 2450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IMF를 빠졌던가 뭐 그렇죠. 어떤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네. 밸류라고 하게 되면 그럼 돌리게 됩니다. 뭘로 돌릴까요? 그게 상법 개정? 왜 또 눈빛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제가 상법 개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예. 근데 이게 어떤 돌리는 모멘텀 작용을 할까라는 스스로의 의구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넣었거든요. 네, 잘 넣으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야지. 네, 근데 뭐 없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의미 있게 뭔가를 바꿀 만한. 근데 이게 또 오늘 예산안 관련돼서 또 약간 또 틀어져가지고 며칠 또 걸리죠. 한 이틀 네. 걸립니까 이제 또?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통과가 되고 대통령까지 사인을 딱 하는 순간 시장은 바뀔 겁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화 때문에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나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왜 이제 잘 사인이 되면 왜 증시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 네. 대통령까지 갔는데 거기서 거부권을 해서 네. 상법 개정 다시 하고 그냥 뭐 자본시장법으로 그냥 퉁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이러면은 시장 되돌이표 같고요. 네. 근데 거기서 상법 개정에 대한 그대로 변화가 이끌어져서
그러면 어떤 효과냐면은 내년 초에 저희 올해 초에 나왔던 밸류업 예. 모습들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반응을 할 아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전략입니다. 네. 네. 그때부터는 레버리지까지 쓸 생각입니다. 아 진짜요? 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왜냐면 다 거기가 있어서 예. 그걸 바로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당장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레버리지에서 써야죠. 상법 개정 이슈로 레버리지까지 쓰신다는 대표님의 투자 전략에 팀장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레버리지요? 뭐 부담스럽네요. 레버리지 뭐 증권사에서 가장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이자 수익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꼭 레버리지가 네.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상법 개정이 네. 증시 반등에 좋은 의미의 트리거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그렇죠. 네, 사실은 변화가 좀 있어야 사실은 있는 거. 아까 이제 뭐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국장이 아니라 미국장으로 많이 가는 이유 자체가 네.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주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사실 떠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라도 원인 치료를 조금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갔던 돈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안쪽에서 뭔가 나가려고 했던 돈들이 좀 있다라면 그 돈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환경이 충분히 주주들을 위한 환경이라면 자금을 여기에서는 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충분히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모멘텀이 없다면 적어도 이제 그 부분 정도는 좀 나와줘야 네,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 이야기 나오니까 또 이제 그 기업 쪽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송도 많아지고 경영활동 제대로 못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이야기인 거고, 그렇죠. 네, 그건 그분들 이야기인 거고, 환경을 바꿔주는 게 저는 뭐 우리 증시 자체에 뭔가 변화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계속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솔직히 예. 오늘 같은 날 네. 매크로 지표 이제 한풀 꺾였어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이제 매크로에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당장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외국인들 돌아와야 되고 오늘 아시아 증시 보세요. 다 맞아요. 빨간불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데 우리만 비실비실대다가 종가상으로 그것도 안 올려주겠다고 마이너스 나는 거 보다 보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희가. 게다가 내년에 IPO가 4개가 들어옵니다. 네. 대여급이. 네. 대여급이라고 하게 되면 조단위급이. 그중에서 4개 중에서 3개가 물적 분할스러운 것들. 중복 상장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3개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 그건- 아쉬움은 좀 있죠. 예, 그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걸 누가 끊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끊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뭔가 희망이라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응원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좀 변화가 들어와야지. 네. 그러면 시장도 화답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강세업종, 약세업종 보겠습니다. 예, 뭐, 예. 이게 그냥 제일 맘 편한 것 같고 예, 강세업종 초전도체 예, 양자 컴퓨터 예, 이런 거 갑니다 요즘에. 네. 거기다 요즘에 트렌드 지난주에 그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신규 상장주인데 네. 이거 빈집이다. 한 상반기 말이나 아니면 7월 달부터 하반기 때 주구장창 빠졌던 종목들 이거 분명히 한 번씩 돌립니다. 아니, 이게 들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요즘 테마가 되기 시작해서 투자 아이디어 갖고는 막 거기서 팍팍 움직이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마저 없었으면은 쫄쫄 굶어 버릴 뻔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뭐 팀장님 말씀하셨던 뭐 바이오나 2차전지도 살짝 돌아가고 뭐 드론 예, 게임주 뭐 마음에 들 만한 섹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세 쪽은 조선, 뭐 항공, 의료 AI 좀 된다고 그러다가 또 고점에서 물량 툭 나와버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이거 없어지는 겁니까 회사들? 거의 뭐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냥 처져 있잖아요. 보지 않고요 시장이. 거기다가 고점에 좀 올라왔는데 라고 하다가 조금만 뭐 미스 난다 그러면 우르르 빠지고 네. 오늘 JYP 엔터 보세요. 그것도 그 여기서 가다가 이거 세우면은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세우게 되면 바로 눈치 보다가 누가 먼저 던지냐 꼬리 쭉 달아버립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시장을 보고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일도 똑같은 멘트 써야 될 것 같은데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 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시크하게 말씀을 하셔도 기대하는 부분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뭘 기대를 해요? 증시에 대해서. 기대하죠.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요. 네. 오늘도 아, 미국 진짜요? 증시로 어떻게 지금 잘 들어갔던 거 또 눌림목 들어오면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요. 네. 빨리 끝나고 가서 리플 매도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진심이세요, 진짜로?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 최근에 많이 만나서 이게 좀 크게 하셨던 분들도 네. 혹시 한국 증시 비중 얼마나 되세요? 30% 넘어가는 분들 못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매매하는 종목이 무슨 뭐 큰 대형 쪽 종목 매매하는 것도 못 봤고 네. 그럼 얼마나 오래 갖고 계세요? 3일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애통합니까? 얼마나. 예. 그러게요. 네. 아우 참. 저도 다운되네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팀장님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우리가 유독 안 좋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할 건가? 왜 어디서 이유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머리로라도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분석을 어떻게 하세요, 팀장님께서는? 뭐 일단은 뭐 우리가 아까 이제 상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들 있잖아. 대체재가 많이 생겼다라는 네. 것도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 결국엔 주식은 본질은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이잖아요. 네. 실적이 일단은 조금 뭐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도 뭐 이유를 또 찾는다라면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아까 대표님께서도 답답하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아시아 증시 다 괜찮은데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란불이고 뭐 일본, 중국, 홍콩 그다음에 대만까지 다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요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의 날짜를 보시면 11월 27일 날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정부 효율부를 이끌 라마스 와미가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칠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26일까지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반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딱 요 뉴스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힘을 좀 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뭔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를 좀 받쳐줄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우리 뭐 IRA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다시 물론 없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없던 이야기는 아닌데 다시 좀 재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센티적으로 좀 안 좋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만 이거를 신경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 달에 우리 엔화가 엄청 박살 났었잖아요. 네. 그죠? 엔화 출렁이면서 그때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보이지도 않는 거 우리 사실은 도대체 숫자가 얼마가 있는 거고 남아있는 건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거 가지고 한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일본의 물가가 나온 게 벌써 조금 됐는데 또 그 물가 다시 재부각되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150엔 푹 깨버리니까 엔캐리 청산에서는 그럼 우리나라만 또 영향을 받는 건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테크 관련주들이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8월 달에 또 이제 센티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참 그래서 쭉 그림을 오늘 이제 그려본 거는 코스피 지수의 연간 순이익 전망 추이를 한번 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다들 이제 먼저 들어가겠다고 팀원들 인사하는데 그래 들어가라 저는 이거 그리고 있었는데 이거라도 올라가는 그래프면 사실 기분 좋게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을 보시면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여기가 24년, 여기가 25년, 여기 26년인데 24년은 떨어지다가 그나마 약간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년도의 전망치가 3개년 중에 가장 가파르게 지금 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왜 한국은행에서 뭐 컨센서스에 없었던 금리를 그죠? 2번 연속 인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뭐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내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당분간은 저 떨어지는 추정치가 조금 멈춰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빠졌다가 좀 멈추는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실적 하향 조정은 다 끝났네 라는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요맘때쯤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는 좀 큰 활동은 좀 멈추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뭐 우리 매니저 분들도 그렇고,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은 보고서를 활발하게 3분기까지 내시다가 요즘은 이제 드문드문 이제 냅니다. 이미 그 연간 전망 다들 하셨고, 예. 매니저분들은 북을 일단 많은 닫은 분들이 많고요. 북이라는 것이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12월 중순까지는 그냥 좀 실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뭐 아까 이제 코인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투자자분들이 매니저분들은 12월 중순까지 좀 쉬었다가 12월 중하순 정도에 내년 연초랠리나 1분기 정도에 움직일 만한 것들을 나는 그냥 12월 중순 이후로 한번 담아볼 생각이고, 지금은 좀 쉴래. 네. 연말 휴가도 가고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지금 뭐 실적도 그렇지,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도 연기금 아니면 기관들이 최근에 사고 있는 쪽이 없어요.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보시면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거의 1년 동안의 흐름인데, 상업펀드, 투신 보시면 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연기금만 최근에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연기금이 살짝 쉬어버리니까, 손을 놔버리니까 지난주 특히 많이 빠졌고, 오늘도 뭐 외국인들 매도 조금 나오니까 버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연말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좀 액션에 나설 때까지, 아니면 1월 20일 날에 트럼프 취임이 딱 되고 정말로 이 친구 때문에 걱정했던 그런 섹터들이 발언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면, 아니면 취임 이후에 그게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뭐 악재 노출로 이제 그때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것인지, 좀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 포인트로 실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희망 회로이자 여전히 한탄 섞인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래도 한때는 수출 지표와 연동돼서 주가가, 수출 지표가 잘 나오면 주가가 위로 반응을 했던 때에도 우리의 국내 증시엔 있었는데, 반도체 수출 지표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네.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기사는 좋은 부분만 뽑아서 제가 네. 봤을 때는 헤드라인을 뽑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가 매월 1일 날 그 전달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12월 1일이니까 어제 이제 대부분이 발표가 이제 되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전체 수출은 수입도 줄어들면서 안 좋은 모양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좋다. 뭐 이런 헤드라인으로 대부분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엄청 좋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헐헐 날아가야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실속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숫자가 괜찮았던 게 뭐 조선이라든지 일부 뭐 섹터 있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수출이 다 안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골드만삭스에서 예측을 한 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한은에서도 우리 성장률을 1%대로 낮췄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GDP를 분해해서 예측을 해놓은 건데, 원래 2.2 뭐 이렇게 났는데, 여기 초록색 영역 있잖아요. 초록색 영역. 네. 이게 이제 순수출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년도가 1.8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수출이 사라지고 안 보입니다. 이게 뭐 트럼프의 영향을 미리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와 내수를 지금 살리기에는 주말에 나온 기사들 보니까 뭐 폐업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라는 이야기 엄청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저 수출 부족한 부분들을 내수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인도처럼 재정을 막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공사하거나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정부에서 돈을 또 땡겨와야 되는데 지금 채권을 막 찍어냈다가는 또 금리 자극할 것이고 등등이 지금 뭐가 지금 뭐 얽혀가지고 악순환이 지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라도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다시 또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오는 건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이야기는 헤드라인으로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저는 중국의 위협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반도체가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CXMT 있잖아요. CXMT.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레거시 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공급을 어느 정도 지금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율하면 뭐해요? 중국이 지금 덤핑해서 엄청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이 막 찍어내는 거를 미국이 좀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규제의 강도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를 CXMT라든지 막 관련된 기업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엄청나게 해버리면 좀 써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능이 나쁘지 않아 버리면 우리나라 100을 주고 반도체 살 거를 50 주고 중국 거 써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나라 거 쓸 수 없잖아. 이 규격화된 커머니티 상품이 잘 되면 그래 버리면 우리나라가 레거시 쪽에서 경쟁이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DDR5 쪽에서는 뭐 몇 년의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러한 잠재적인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중국이 레거시 쪽에 이 올려오는 부분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사실 안 좋은 이야기 하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요? 네. 좋은 얘기는 대표님이 좀 해주세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준비한 게 그게 아니어가지고 좋은 얘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뭔가 이게 좋은 맞을 얘기는 진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진짜 아예 없어요. 싸다. 가격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코스피도 0.89배, 0.8배에서 0.9배라는 싸다라는 거. 그건 반등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도하게 얘기하시면은 패널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반도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대표님께서. 할 것 같아서 그냥 반도체 동향 한 달 끝나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스팟 가격도 별로 안 좋았는데 고정거래 가격들 쭉 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격을 보게 되면 메모리 가격인데 PC용 D램 범용 보게 되면 DDR4 8기가 요쪽을 많이 보는데 전월 대비해서 20%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이제 빠지기 할 때는 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가동률까지 확 줄이다가 재고 관리를 통해서 가격을 쭉 올렸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신경 안 써. 다 HBM 할 거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자연스럽게 올라갈 걸 봤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램 11월 달 떨어졌습니다. 낸드가 이게 또 문제예요. 보면은 하락분이 30%입니다. 30%인데 굳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낸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랑 지금 우리 업체들이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키옥시아 정도까지 해서 거기서 뭐 이제 치고받고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낸드도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낸드 양쯔 메모리 이쪽에서 자기네 브랜드 달고 출시하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그나마 D램은 공급하고 수요 탄력성을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공급 살짝 늘어난다 그러면 바로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PC D램 고정가 발표를 하는데 좋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나 이쪽 보고 하면 안 되겠네요. 왜요? 네. 말씀해주세요. 너무 눈빛이 우울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진행자니까 네. 출연자가 A라고 말하면 항상 그냥 A-나 B를 반대 입장에서 여쭤보는데 두 분이 너무 일관되게 안 좋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좋은 쪽으로만 현상이 질문은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현상이 이런데 그나마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쇼핑 데이터들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쇼핑 데이터가 나오는데 혹시나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번에
12월까지 해서 1인당 미국 네. 국민이 쇼핑하는 금액이 네. 904달러를 합니다. 네. 4달러. 예. 그러면 904달러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미국 1인당 평균이.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전자제품도 좀 샀겠네. 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생각보다 그렇다 그러면은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나 그래서 AI PC 샀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끝까지 방어하시네요. 아유 좀 도와주세요. 언제부터 삼성전자가 TV 잘 팔아가지고 실적 잘 나왔다고. 이제 뭐 어디선가 희망의 끈을 찾으려고 지금 네네. 난립니다. 네, 제가 근데, 하도 그러니까 없는 걸 쥐어 짜내가지고. 근데 나오는 데이터들은 별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CXMT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신 메모리는 DDR4 생산 확대, 그 우리는 이제 DDR5로 가야지. DDR5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 거기다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확 턴해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해서 HBM 쪽을 받아주는 데가 있게 되면은 DDR5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겠죠. 전환하지 않겠죠. 네. 근데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공장은 돌려야 될 것 같고 그럼 DDR5 계속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격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재고가 10에서 16주까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서버 DRAM입니다. 서버 DRAM도 생각보다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DDR4 쪽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DDR5로 전원 가속하다 보니까 DRAM 쪽, 서버용 쪽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낸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와이파이 6 다음에 와이파이 7으로 넘어가면서 네. 뭔가 이쪽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가 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미국 업체도 그랬고 그쪽과 함께 이제 AI가 넘어가면서 통신 네트워크 환경 쪽에 변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7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요게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2025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와이파이 지금 쓰시는 게 6 요 정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뒤에 프로토콜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빠르기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2메가일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네. 2000년도 쪽에는 뭐 다운받으면 메일 하나 보낼 때 찍찍찍 넘어가는 거 이거. 네. 요즘은 슥 그냥 넘어가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6보다 한 차이가 4배? 크네요. 크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대역폭 넓어지고 프로토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변화가 되겠다라고 보던 게 요게 이제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혹시나 또 기기 쪽에서 뭐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나? 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네, 긍정적인 네. 것 이제 계속 뭔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은 디램 수출 동향인데요. 그래도 혹시나 디램 수출 동향이 확 꺾였으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그나마 9월, 10월, 11월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비웃으시면 제가 너무 뭐라고 했나 싶을 정도로 표현이 많이 그래도 완곡해지셔서. 만약에 이걸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은 네. 못 늘어나네요라고 증가율 그렇죠. 보세요 떨어지네요라고 맞아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긍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램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Q는 받쳐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상으로는 버텨주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나마 물량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 나와서 금액으로 보게 되면 희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요. 그런 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뭐 막 억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SSD 이쪽은 이쪽은 또 그나마 활발해요. 네. 이쪽은 그래도 AI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서버에 들어가는 그 저장 장치 쪽으로 열심히 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변화가 과거 작년에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그냥 퍽퍽 찍힙니다. 증가율도 딱 통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제가 좀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물컵에 물 반 채워놓고 제가 이거 반이나 찼어요, 반밖에 안 찼어요, 막 대답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긍정적인 비록 좀 지연된 사업이지만 와이파이 사업까지 끌어다가 긍정적인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물이나 마실게요. 네, 네. 반도체는 한번 좀 보시죠. 어쨌거나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러니까 기사와 실제 업황과는 좀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